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살 여성입니다. 40살은 다른 말로 불옥이라고도 합니다. 혹시 불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나요? 불옥은 세상 일의 정신을 빼앗겨 판단에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남편은 나이를 속인 것인지 아니면 30대 시절에 정신을 어지럽히고 버린 것인지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믿기 어렵군요. 제가 집에만 있지 않았고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회사 생활에서도 지쳤고 사업을 하신 친정 아버지의 도움으로 제 가게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상가에 많은 커피숍들이 있어서 많이 걱정되었고 잘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나 친정 아버지로부터 받은 조언대로 가게를 운영하니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잡더니 나중에는 주변 상가들 중에서 우리 커피숍이 가장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자들이 우리 가게에 오게 되었죠. 커피숍이라 보니 쿠키나 원두를 납품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 번 시도해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손님들이 늘거나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항상 정중하게 사과하고 거절하는 편으로 손님들께 대해 왔었는데 그중 한 분이 원두를 파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남편이 되었죠. 처음에는 자주 제 가게에 오셔서 저를 설득하려는 모습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장님이 오시는 시각에는 알바생에게 가게를 맡기고 나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제가 가게를 원만하게 아는 척을 하면서 본인이 만드신 원두를 서빙하더라고요. 이 원두 한번 써보세요. 제가 직접 로스팅도 하고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면에서 장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 번만 써보시고 얘기해주세요. 한 번도 안 드셔보시고 거절하시면 안 되겠죠. 진짜로 저희의 원두는 다른 곳과 다릅니다. 한 번만요. 저희가 벌써 납품 받아서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양이 많아서 소량으로는 납품을 받지 않아요. 아무래도 다른 곳이 더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저희 말고 다른 커피숍도 알아보세요. 저희는 소매를 원래 안 하지만 대량으로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말씀만 하시면 다 맞춰 드릴게요. 또한 저희는 대량 주문이 당일 아침에 배달될 거예요. 우리를 이용하시면 현재보다 장사가 잘 될 수 있어서 알바생을 추가해야 할 수도 있어요. 매일 올 수 있어서 정말 설득력 있는 동료들도 함께하여 일하고 싶어졌습니다. 사장님, 매일 오시는데 고려해보세요. 요즘에는 다양한 종류의 원두가 판매되고 또한 원두에 따라 커피 맛이 다르니 메뉴에 하나 추가하는 것은 어떨까요? 맞아요. 사실 매일 오기 쉽지 않아요. 만약 그런 메뉴를 판매하더라도 잘 안 되면 그분도 더 이상 오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알바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되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새로운 커피 메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한 번의 원두를. 과거 원두를 좋아하시던 분들이 저희 가게에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 번 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커피 맛이 변하긴 했는데 그와 관련해 갑자기 손님들이 줄어든 적이 있었어요. 이후로는 원두를 변경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바생들과 저 모두 매일 그립게 찾아오시는 손님의 정성을 고려하여 메뉴를 확장해보려고 하였습니다. 예상보다 선호하는 분들도 많았고 이로써 저희가 사용하던 원두 외에 새로운 원두를 시키시는 손님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변경이 괜찮다고 생각했고 원두를 판매하는 사장님께 전화하여 며칠 안에 납품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배달 가능할지 걱정이 되었는데 정말로 새벽 시간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가져다 주더군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원두 괜찮겠지요? 그때 말했던 것 기억하시죠? 아마 이제부터 매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엄청 어리고 예쁘게 생기셨는데 결혼은 하셨나요? 아니면 남자친구분이 계신가요? 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아직 결혼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오빠인 것 같은데 말 편하게 해도 될까요? 날짜를 정해주시면 그날 오전에 가져다 줄 테니까 몇 킬로 이상이면 2일 전에 전화 주셔야 맞출 수 있어요. 잠깐 졸고 있었구나.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갑자기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거래인데 일반적인 상황과는 너무 달랐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 보였는데 나가보니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제게 솔직하게 다가왔거든요. 그 후로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제게 결혼 제안을 했어요. 내가 그에게 갈 건데 오늘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애인도 없으니까 그냥 오빠와 결혼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봤어요. 오빠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고 내가 사장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서 누구 한 명쯤을 살릴 정도로 보여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장님,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나이는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오빠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누나 같은데 장난이겠지 하고 넘겼는데 아무래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요. 같아서 뭘까요? 딱 봐도 나보다 더 어린 것 같지만 그럼 주민등록증 좀 보여줘 봐봐. 괜히 말 돌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서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5살이나 많더라고요. 그때 제가 37살이었고 남편은 32살이었어요. 카페에서 일하다 보니까 매일 같이 화장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니 남편이 저를 어리게 생각했던 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본인 나이가 어린 걸 알면 머쓱해하거나 사과하기 마련잖아요. 근데 남편은 뻔뻔하다고 해야 되는지 천연덕스럽다 해야 되는지 능청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나보다 나이가 많았네. 그럼 요즘 연하남이 인기 있다고 하니까 나 맞는 거 같나 봐요. 어차피 이렇게 매일 같이 얼굴도 보고 그러는데 존댓말 쓰는 것 좋아하시면 제가 존댓말로 대해드릴게요. 너무 무례한 남편 모습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남자가 매일같이 제 가게를 찾아와서 쟤를 괴롭히니 넘어가기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새벽마다 우리 가게에 와서 원두를 제공해 주는데 예전에는 제 가게에 가서 직접 원두를 받았을 텐데요. 그런데 사귀고 나서부턴 남편이 납품하러 오는 그 새벽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더 일찍 나가기도 했고 빨리 납품하고 나면 시간이 조금 남으면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5시 전에 집을 나가면서 어떤 날은 아버지께서 걱정하셨는지 같았어요. 겨울이라 해가 늦게 떠오르니까요. 어두컴컴한데 새벽부터 준비해서 나가니 저를 도와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찍 나가서 남편과 데이트도 하고 같이 원두를 갈면서 가게 오픈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보셨습니다. 연애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죠. 우리 아빠가 우리 모습을 보고 계실 거라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가게 마감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주무시지도 않고 앉아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거의 9시나 10시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도 주무시지 않고 계시거나 아침같이 가게에서 일하러 나가는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따라왔더니 어떤 남자랑 정말 신나서 노닥거리고 있더라고요. 누구야? 만나는 사람이야. 멀리서 봐도 키도 훤칠하지만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빠가 근처에서 지켜보고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봤으면서 아는 척하진 않았었거든. 나야 몰랐단 말야. 요즘 만나는 사람인데 원하는 돈과 품은 매일 새벽에 주시고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품을 받으러 오시면서 나를 코앞까지 이끌고 있는데 안 넘어갈 수가 없어. 또한 아빠도 봐주셨겠지만 괜찮게 성장하기도 했어요. 저번에 원두를 바꾼 뒤로 손님이 늘어난다고 하더니 그 총각이 바꾼 원두일 거란 사실이 드러났어. 매일 같이 그렇게 해주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아빠가 보시기에 성실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될 것 같더라. 너도 나이가 있으니 슬슬 결혼을 생각해봐야 할 때일 텐데. 왜 그쪽에서 싫어하지? 자고 나 있는데
나이도 있고 결혼하는 것은 좀 걱정돼서 아직 망설이고 있는 거지? 고민 중이었는데 나중에 결심하겠지. 친정 아버지께서는 심사숙고하시더니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혼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친정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람이 더 달라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 친정 아버지가 사업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보시는 편이신데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처음이라 저도 남편을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던 도중 남편이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많고 연상이라 걱정스러웠지만 의외로 시댁에서는 매우 환영해 주셨고요. 그래서 결혼까지는 무리 없이 잔잔하게 이루어졌어요.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 둘 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만약 경조가 좋을 때라면 매우 좋을 것 같은데 그 반대 상황의 노릇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어요. 요즘 아빠의 장방 사업이 조금씩 안 좋게 풀리고 있는데 현재 내 게시장을 정리하고 그 돈을 남편의 사업을 도와야 할지 아니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이에요. 아무래도 아빠는 사업을 오래 하시기도 하고 아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나는 조금 마이너스인 상황을 잘 버티면 해결될 것 같은데 남편은 확실히 상황이 나빠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사업이 망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사실 아빠의 사업 아이템이 별로 좋지 않거나 계속해서 좋지 않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맞아요.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걸 손에 줄이는 거겠지만 정서방만이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버지 생각에는 남편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부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해봤으니까 정서방 투자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둘이서 사업을 어떻게 구상할지 생각해봐. 저희 친정아버지는 차라리 제 가게를 팔아서 남편 사업을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라 친정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날 남편과 얘기해봤어요. 당신 요즘 상황 안 좋으니까 내 가게 정리한 돈으로 내가 당신과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당신의 사업에 대해 나도 지분 몇 %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하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 지분이 당신 지분과 같거나 더 높아도 괜찮아요. 가게를 팔면 어느 정도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말 괜찮을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나도 고민하다가 아빠에게 조언을 구했고 아빠도 내 가게를 팔고 당신 사업 자금으로 돕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을지도 몰라서요. 아직 투자해주겠다고 확정된 것은 없어요. 역시 장인은 사업을 하신 분이라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장인어른 덕분에 정말 숨트겠어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를 팔아서 사업 자금을 보태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 우리 친정 아버지 덕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섭섭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친정 아버지가 좋은 도움을 주신 것도 사실이니까 서운한 티를 내기가 좀 그랬어요. 그렇게 제 사업을 정리하니 몇 억이 생겼거든요. 좋은 위치에 있어서 권리금을 많이 챙길 수 있었다고요. 돈을 받자마자 남편에게 보내줬어요. 그때 정종이가 사업 얘기를 꺼냈어요. 요즘 사업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거래를 원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홈페이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만들어 개인 판매도 하는 것은 어때요? 가게를 통해 대량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소량 주문이 늘어난다면 그것 또한 좋을 거예요. 현재 정신이 없다면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소 포장할 사람을 구하는 건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당신도 사업을 해본 적 있는 사람으로 돈이 없을 때는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겠죠? 당신이 언급했던 사항을 들어보니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그 역할을 당장 누가 맡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투자는 해야 하며
초기에는 돈이 좀 들지만 세팅을 마치고 나면 스스로 인기를 얻어서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것이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투자한 금액까지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조금이라도 돈을 투자했다고 해서 이렇게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여태까지는 제가 알아서 해왔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앞으로도 잘 해낼 거예요. 당신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지금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미 정신없는데 무슨 일을 더 만들려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사업에도 지분이 있는 엄연히 남편인데 제 말을 듣지 않고 매번 무시를 하더라고요. 만약 사업이 잘 됐다면 남편 선택이 옳았겠지만 제가 사업 자금을 투자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상황이 좋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도 답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친정아버지께 조언을 구해야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집에 계시려나? 아버지께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말은 하지도 않고 내가 얘기한 것부터 해보고 그래도 MACRO. 아니면 우리 아빠를 찾아가야 하는 거야? 아니야. 당신이 그때도 도망치지 마. 오소매도 시작해보자고 했잖아. 당신이 가게를 팔고 투자한 것도 모두 장인어른이 조언해준 거잖아. 그러니 바로 장인어른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낫다. 제가 옆에서 계속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막 옷을 걸쳐 있더니 집 밖으로 나갔어. 그래서 저도 따라갔어. 친정아버지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지 궁금했거든요. 다행히 저희 친정아버지가 집에 계셨고 남편은 급했는지 저희 친정아버지를 보자마자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사업이 잘 풀리려고 하는데 또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께 도움을 좀 청하고 싶어요. 현재 우리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친정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냥 듣고만 계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핸드폰 번호를 찾으시더니 남자분께 번호를 전달해 주셨어요. 내가 지금 보내준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내 친구인데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사람이라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미리 연락해 놓을 테니까 내일 정서방에 직접 통화하고 한번 만나봐.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복이 다나에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네도 항상 제일 가까운 가족들에게 잘하도록 하고 그리고 남들도 챙기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럼요. 장인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기 위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렇게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장인이 연락처를 보내주신 분께는 내일 오전에 바로 전화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던 남편이 또 저희 친정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모습을 보니 살짝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듣지도 않아 놓고 우리 아빠가 하라고 하는 건 또 내내 하면서. 오케이네.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도 안 사업하셨고 당신은 작은 카페 정도 한 거잖아. 내 사업과 비교하긴 좀. 당신은 직원이 많아야 2~3명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그보다 더 많은 사업체 주인입니다. 이제 빨리 그분을 만나서 사업 구상을 해야겠어요. 곧 월급날인데 이번에는 어디서 돈을 벌어야 할지 고민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니까 당신은 돈을 투자해도 얼마나 투자했는지 매번 짓거려댈 필요 없어. 너무 간섭하지 말아줘. 나한테 투자한 거면 내가 망해도 그만큼 내 책임이야. 하고 있는 말을 끊고 내 이야기를 던지는 당신의 태도로 짜증이 나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아. 남편과 싸우기만 할 때는 더 할 말이 없네.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서 서로 기분만 상하게 했었죠. 그러나 나쁜 기분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친정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분의 조언은 제 말과는 다르게 잘 들어주고
그래서인지 사업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분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장윤 어른이 소개해 주신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사업계에서 큰 손이라고 해요.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자체적인 기계를 개발하고 있어도 좋다고 하고 소분해된 제품을 판매하기도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남편이 나한테 하는 말을 들었는데 예전에 내가 다 해준 일들을 외끼고 있었어요. 내가 한 말은 귓등으로 들어놓은 적이 있고 친정아버지가 소개해준 말은 메모까지 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을 보며 살짝 씁쓸했지만 남편의 사업에는 좋은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 일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힘내보자고 했죠. 또 이번에 투자도 많이 해주신대 이분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다른 분들도 따라서 투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자리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대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우리가 부자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투자가 잘 받고 남편이 기획한 자체기계도 생각보다 판매가 잘 될 것 같아요. 회사가 정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차도 바꾸고 집도 이사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제는 사업이 안정화돼서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솔직히 나 진짜 고생 많았잖아. 그래서 차도 바꿨어요. 우리 이사할 것도 슬슬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집 너무 좋잖아. 집 우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당신 차 바꾼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바꾸었어요? 사업이 잘 되는다고 너무 돈을 막 쓰지 마세요. 그러다가 또 상황이 나빠지면 어쩌려고요? 미리미리 돈을 모아놓는 것이 좋아요. 지금 내 회사가 망하면 어쩌려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매월 매출이 몇 천만 원이 되는 회사라니. 사장으로서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나 투자할 경우 집을 바꾸는 것을 꺼리면 그것에 반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각에 따라 사자고 했던 거라기보다는 나쁘지 않게 생각해 주었기 때문이죠. 이전과는 다르게 회사가 잘 되면서 달라진 것 같아서요.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펑펑 쓰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부탁하여 말 잘해주실 수 있도록 찾아보았어요. 시어머니 댁에 들어가 보니 보지 못했던 가구부터 집안까지 전부 바뀌고 있었어요. 제가 둘러보며 당황스러운 얼굴을 하자 시어머니가 웃으시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들이 환갑 선물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바꿔주셨어요.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했는데도 요즘에는 우리 아들이 잘 된다며 정말 다행이에요. 예전에 힘들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우리 친정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분을 만나고 사업이 잘 풀리고 있다고 해요. 정말 행운이에요. 그런데 어머님, 차도 바꾸셨다고요? 우리 아들이 낡은 차를 바꾸어 주었어요. 요즘에는 나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서 몰라요. 아들이 참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라고 해서 용돈까지 100만 원이나 줬어요. 말도 안 되죠. 요즘에는 만남 톡을 쏘느라 정신이 없어요. 어머님이 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신이 나시네요.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근데 시어머니에게 부탁할 일도 있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돈을 아끼라고 말해주실 거라고 부탁했어요. 사실 사업은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으니 대비책으로 돈을 저축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 남편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래요. 넌 뭘 걱정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계속 잘 될 거야. 또 돈이 돈을 부르는데 잘 쓰면 잘 번다고 생각해요. 너무 돈을 쥐고만 있으면 오히려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은 잘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너 지금은 우리 아들이 나 챙겨준 거 배 아파서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남편이 너무 돈을 많이 쓰고 다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더니 기분이 빠지셨는지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저도 당황스러웠죠. 그렇게 시어머니 댁을 나오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도움은 친정에서 다 받았는데 저희 친정에는 뭐 하나 사드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에 그날 저녁 남편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소개해주신 분 덕분에 사업도 잘 풀리고 돈도 많이 벌게 된 건데 어머니만 차 바꿔드리고 용돈까지 주셨더라. 우리 아빠에게는 뭐 없어서 들리긴 했어요. 물론 장인어른이 소개해주신 그분 조언을 많이 듣은 것도 있는데 솔직히 그래도 내가 잘해서. 이렇게 본다면 거지와 장인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맞죠. 우리 엄마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바가지를 끼는 것이겠죠. 우리 엄마가 불쌍한 것도 아니고 겨우 챙겨주는 것에도 바가지를 끼는 거야? 그냥 서운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와인 정도만 사서 드릴 수 있는 거잖아. 마음이 중요하니까 누가 비싼 것을 사다 주라고 하겠어. 그게 바로 바가지를 끼는 거야? 참 대단하다. 내가 벌어서 쓰는 돈인데 당신한테 생활비만큼 주고 있잖아. 그런데 남편은 바가지를 만드네. 긁는다고 생각했더라도 우리 친정은 원래 여유로운 분들이라서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못 살 수 있는 시어머니를 위해 마음이 더 쓰인 것 같습니다. 섭섭함은 있었지만 엎드리고 절 받기 싫어서 얘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고 있었고 우리 친정아버지도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한 번도 우리에게 언짢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자연스럽게 친정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을 모아서라도 도울 의향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번 달 매출이 10억 이상이라고 말하고 그 때문에 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얼마나 됐어? 10억이야. 나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오늘 저녁 같이 먹어라고 말하며 나를 비서에게 보내고 5시에 나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반 정도에 데리러 갈 텐데 남편 얘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많은 고생을 했겠지만 저도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힘들다는 남편 눈치도 보고 그랬으니까요.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 접었던 내가게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선 오늘 남편이 기분이 좋겠다 한번 슬쩍 얘기해봐야겠다 싶었죠. 오랜만에 남편이랑 데이트하는 것 같아 들뜬 기분으로 예쁜 옷도 입고 정성 들여서 화장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제가 정말 오고 싶어 했던 초호화 식당이었는데 최소 15만 원 정도 되는 것이다 보니 저가 항상 가여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곳은 제가 가고 싶다고 말했던 곳이었어요. 도착하니 정말 직원분들의 에스코트는 물론이고 식당 분위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분 좋게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우리 이 정도 같이 살아봤으니까 이제 이혼하자. 당신도 나랑 같이 살기 싫을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나한테 이참에 이혼하자고 하는 거 맞아?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당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이제 우리 행복할 리만 남았을 텐데.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게 말이 될까 싶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나 이번 달만 해도 월 매출이 10억이고 연봉으로 따지면 몇십억인데 늙은 너랑 계속 살 필요 없잖아요. 당신 섭섭하지 않게 재산 분할해주지 않을까요? 다음 달 안으로 이혼 접수하고 우리 아이도 없어서 이혼도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신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솔직히 난 이 정도 능력 있는 녀석이 늙은 와이프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어요. 나도 어린아이들이 너무 좋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이랑 살면서 애 낳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이랑 각방 쓴 지도 몇 년이나 되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갈라서는 게 맞아요. 내 돈도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혼하자는 거구나. 그럼 그냥 전화로 이혼하자고 하는 게 낫잖아.
뭐하러 여기에 데리고 와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한 거야? 맛있는 밥 한 끼 먹이고 도살장에 끌려가기 전에 이렇게 해야겠어요. 나왔네요. 그리고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 타면서 울면서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네요. 저는 스스로도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남편에게는 속으로 애를 씹어내며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울면서 친정집에 들어갔는데 제 친정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는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자기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아져서 늙은 와이프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어린아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싶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남편은 매달 10억을 번다고 하지만 나와 이혼하자고 하는 게 지금은 말이 되나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친정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머리도급으로 뛰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저는 정신이 없어서요. 누구와 대화 중이셨는지도 모른 채 갑자기 어디론가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가셨고 1시간쯤이 지난 뒤 갑자기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저한테 사과하려는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상황이 되었음에도 남편의 전화를 받았고 근데 정말 다급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잘못을 했어. 이혼을 하자고 안 할 테니까 빨리 와서 장인 어른 좀 설득해봐. 지금 우리 회사 앞에 와서 장인 어르신을 좀 말려봐. 이래서 와서 투자금을 구하고 있다니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는데 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데 왜 모르니? 왜 갑자기 오셔서 투자금을 요구하냐고 말하는지 몰라요? 왔는데 지금 차선 볼랐어. 남편이 한 말 때문에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남편의 회사로 싸달려갔다. 거기에는 무릎을 꿇은 남편, 친정아버지, 그리고 모르는 한 분이 있었어. 가까이서 보니 그분이 아버지. 친구분이 아니라 아버지. 그분이 날 보자마자 인사를 하셨어. 그때까지도 남편은 계속 내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어. 안녕하세요.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놀랐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아, 돈이 사실 내 돈이 아니라 너희 아빠 돈이었던 거예요. 자기 사위가 본인이 투자하면 부담을 느낄 것 같아 내 이름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투자하는 것처럼 한 게였거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투자한 돈을 다시 회수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어서 너희 남편한테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하니까 난리를 치는 거야. 글쎄, 그래서 내가 투자자는 다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랑 얘기하라고 했거든. 근데 그게 너희 아빠였던 거지? 나도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무슨 일인가 싶었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너한테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며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면서 이혼하자고 했다는 소리에 너네 아빠가 화가 나서 당장 투자금을 회수할 거라고 하니 지금 내 남편이 울고불고 하면서 바지를 잡고 있는 거야? 돈 별표 중략 별표. 좀 벌었다고 본인이 뭐라도 될 줄 아는 거지? 저런 애들 생각보다 많다. 그럼 남편 회사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한 걸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편의 새가 더 잘 된 건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투자금을 넣고 그런 거예요. 아마 너희 아버지가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른 투자자들도 다 돈을 받게 될 거라는 소문이 있어요. 예민하거든요. 남편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하네. 친정아버지 친구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남편이 왜 저희 친정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금이 다 회수되면 본인이 거지가 될 테니 저한테 잘못했다고 한 거였어요. 사실 남편 모습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편하게 사과하면 용서해줘야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온갖 정이 사라져 버렸고요.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사람을 싫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요. 울며불며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빌고 있는 모습이 너무 추잡스러웠어요. 널쩍 엎드린 꼴을 보니 기분이 차더라고요.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이었던 제 남편 때문이죠. 갑자기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이혼 안 할게요. 제발요. 투자금을 회수하시고 자네가 망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 딸 눈에는 눈물만 남겨놓고 그러면 어떡해요? 내 눈물에서 흘러나온 눈물, 준비해야지. 남편은 정말 일도 손도 발도 되지 않아서 이웃에게 빌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전화를 걸어본 아버지는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친정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통보한 후 우리 집으로 왔고 남편이 시어머니와 연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친정집으로 오더군요.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선뜻 사과하도록 유도했어요. 내가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용서해주면 얼마나 소중히 대해줄지 알겠지. 어머니 말씀하시길 저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투자가 모조리 손가락 사이에서 빼앗겨서 땅에 엎드려 있건만 남편이 한 얘기를 하신다면 틀림없이 들을 겁니다. 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되었죠. 아버지가 투자금을 전부 회수했는데다가 남편은 제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했으니 돈을 탈탈 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혼하며 거지가 되었어요. 사업도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돈이 없으니 어쩌겠어요. 사람들은 다 나가고 투자금이 없으니 뭘 할 수도 없고 시어머니 차도 결국은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남편이랑 이혼하며 받은 재산 분할로 제 카페를 다시 차렸어요. 전 남편이 찾아오긴 했지만 제게 안다는 척은 못하더라고요. 못하겠죠? 제가 어떻게 나올지, 아니,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예전에는 성실하고 내게만 사랑을 줄 것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결심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한 뒤에는 제가 가장 처음으로 버림을 당했죠. 그래도 그 사람은 돈이 다 가져갈 수 있어서 운이 좋았어요. 저의 가족은 되찾은 투자금을 다시 다른 회사에 투자하셨는데 그 결과로 저가 이혼하여 벌 수 있었던 돈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는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데 그런 사람들과는 굳이 어울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